공동혁신구역입니다. 공동혁신구역 함께하실 세 분,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은 류 의원님 위주로 좀 여쭤보려 했는데 역시 뉴스가 뉴스를 덮네요.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한 30분 사이로 이제 전 대표가 됐습니다.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본인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다행히 저희 방송 시작한 이후에 올라와서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속보 상황 전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패널 분들도 한 번 더 들으시고요. 혹시 못 들으신 청취자분들 계시니까 짤막하게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SNS 통해서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어쨌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서 송구하다.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고사성어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그리고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윤재혁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입장을 올렸고요. 우선은 김용태 의원님, 김기현 대표의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예상됐었습니다. 당대표만 내려놓느냐, 혹은 당대표와 불출마를 같이 얘기하느냐, 혹은 당대표직은 유지하되 출마하지 않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일단은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신다면요. 저는 순리대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물론 시기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여당의 대표로서 여당의 역할을 다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고 실제적으로 그 강서구청장 공천부터 잘못됐었는데 이때 저는 사실 김기현 대표가 직을 걸고서라도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또 패배했을 때도 사실 어떤 사퇴에 책임을 지는 시기를 또 놓쳤고요. 지금에 와서라도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체제로는 총선에 칠 수 없다라는 게 당원들의 대다수의 평가이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김기현 대표께서 현명한 판단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도부 다른 분들도 다 그만두고 비대위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윤재혁 원내대표 체제로 어떻게 끌어가는 건가요? 당대표 사고 상황이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거리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 그러니까 뭔가 쇄신하고 혁신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류 의원님 좀 늦었습니까? 결정이요? 김용태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를 좀 놓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장제원 의원이 판을 깔아주니 본인도 함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면 고뇌에 찬 결단, 비장미가 좀 엿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김기현 대표도 아마 비장한 메시지와 함께 사퇴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비교적 좀 담백하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애초부터 김기현 대표나 전 대표군요. 인요한 전 위원장에게 총선을 맡길 생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거고 보통 합리적인 비대위 위원장이라고 하면 유승민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생각하실 텐데 아마 윤석열의 비대위를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분들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하헌기 부대변인님, 일단 같은 분석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전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지 궁금해요. 그거는 별로 영향이 없었을 것 같고요. 전 이준석 대표가 탈당 안 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신당한다는 게 아직 당에 남아서 협상의 여지를 좀 가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면서 간을 보고 있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별개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류호정 의원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원래 사퇴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고 버티는 지도부는 없거든요. 강서구청장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단은 정치적 결과에 대해 책임부터 지고 그다음에 새로 혁신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일어난 정치적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지면서 혁신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결국 돌아온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퇴로 인한 어떤 정치적 효과도 되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그때부터 딱 쇄신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은 매를 맞고 우유를 마셨으니 별로 이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시큰둥할 것 같아요. 사후 결과론적이지만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얼추 기대하는 것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그림입니다. 아까 류 의원님 한 가지 보충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그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 체제를 아까 언급하셨는데 사실 한동훈 뭐 원희룡 뭐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아직 검증이 안 된 분이 아닌가, 이런 분이 비대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류의 편견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부터가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잘하면 된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사실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다라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장관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라 이제 거의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정정당당하게 링 위에 올라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비대위원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님, 그러면 비대위원장으로는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다 훌륭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핵심은 이 여당의 역할을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건강한 당정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모델을 설정하실 수 있는 분. 물론 저는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지금 거론하신 분들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장관으로서 보여준 역할과 만약에 이분들이 비대위원장으로 오셔가지고 보여줄 역할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당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고착 방정식 같은 상황이에요. 특검 문제도 있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복잡한 방정식을 잘 풀 수 있는 분이 저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 부대변인, 그 오늘 김기현 대표의 당대표 사퇴 변을 보면 이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적시가 돼 있지 않는데, 혹시 대표직은 내려놓지만 출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불출마 선언을 안 했으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사실. 예, 그건 큰 카드라서 네. 실제로 그것까지 하려고 그랬으면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부터 했겠죠. 좀 뭐 사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뭘 특수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여당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모두가 알지만 여당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그것. 그러니까 총선도 보면은 여당 지지율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로 결정되거든요. 네.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 국면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민주당이 좀 더 낮은 조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민주당이 압승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 뭐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해요. 근데 그럴 사람이 저는 잘 안 보인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선거에서는 강경파는 좀 후방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을 때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도 좀 뒤로 빼놔야 되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 원희룡 장관, 뭐 한동훈 장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 아직 못 차린 것 같다는 생각이 위원님, 그거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얘기 조금만 더요. 장제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뭐 누구의 입김이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라 이제 인수위 비서실장 때부터 이런 불출마를 좀 생각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말씀이야 뭐 그렇게 하실 수 예. 있고 제가 확인은 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 그동안 말을 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혁신위원장의 권고를 따르는 모양새는 그러니까 반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누군데, 장제원이 누군데 적어도 이렇게 아버님 산소에는 가고 멈추려 합니다. 그리고 뭐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 이런 정도의 멋진 말을 얹은 다음에나 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신을 저는 잘 하셨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구에서 어떤 국민의힘, 예를 들어 뭐 수도권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네. 뭐랄까요, 플러스 1이 되는가 하는 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지금 결과적으로 장제원 의원, 그리고 오늘 뭐 불출마는 아니지만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나서 중진, 친윤계 이른바 이런 분들의 불출마 선언, 이런 게 이어질지,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약간 결이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어요. 장제원 의원하고는. 뭐 여기 이 자리에서 특정 인물을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예. 저는 추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저희가 과거에 여당 시절에 대통령하고 가까우셨던 분들이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네. 불출마 선언을 릴레이로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도 아마 그런 가능성이 좀 파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일부 초선 의원들이 대표를 흔들지 마라. 대표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두둔하는 의견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하 대표님 왜 그 초선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 흔들지 마라.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런 의견을 냈을까요? 그분들은 원래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권력에 약간 기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왜 처음에 전당대회 할 때도 나경원 의원 막 연판장 돌려서 린치 때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번에 원래 그 기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한테도 뭐 이렇게 린치 때리고 그런 거 말고 하는 게 없었고 일단 공천권자는 김기현 대표였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네. 근데 기득권에 기생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번에 기생을 그럼 잘못하신 거잖아요. 사실 네. 김기현 대표를 옹호하면서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라는 건데 네.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국민의힘 공천장은 뭐 김기현 대표나 인유한 위원장도 아니고 다음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사실 저기 용산에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판단 아닐까요? 그렇게 네. 오판을 한 거죠. 왜냐하면 부산에 가서 만나고 하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아니라 윤심이 김기현 대표한테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겠죠. 아마. 네네. 지금 떨고 있을 겁니다. 오판이었다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요거는 짧게만요. 김 의원님 이제 뭐 고정 질문된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가요 안 가요? 이게 매주 뭐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음성 뜨는 것 네. 같은데 저는 뭐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지금은 제가 당내에서 혁신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계속 전념하고 있고 네. 내고 있기 때문에 창당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비유도 많은데 굳이 코로나 확진의 양성 음성 비유하셨네요. 네, 신당이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되는. 제가 뒤이어지는 질문은 조금 이따 드리고요. 류 의원님, 네. 사실은 이 질문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코너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선택, 신당, 창당에 지금 나섰는데 지금 현재는 정의당 소속이십니다. 그러면서 운동권 신당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게 정의당이 앞으로 가야 할 일은 아니다라는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선거연합 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월 총투표에서 확정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는 동시에 지금 그 지역구 후보자들 공심위에 네. 넣을 때 서약서를 쓰게 해요. 그 연합신당으로 가겠다라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소위 관성대로 지금 정의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관성대로 선거연합신당, 그러니까 녹색당과 등과 함께하는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 등과 함께하는 운동권 연합신당은 정의당의 향후 미래가 아니다. 이거는 하던 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탈당하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다시 한 번 더 밝히자면 탈당은 없고요. 탈당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준우 위원장님, 비대위원장님이 저의 어떤 신당 창당이 당론을 어긴 거라고 하는데 징계하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죠? 16일까지. 그 근거가 최근 실시한 당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금태섭 등 제3지대 신당과의 연대가 찬성률이 낮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당원들께 익숙한 녹색당, 진보당보다 낮은 건 사실인데 다만 이 4분의 1이라는 수치는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비대위원장님 본인도 스스로 응답률이 30%를 넘었을 때라야 당론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30% 못 미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직 선거 방침이 결론이 난 게 아니고 당대회와 당원 총투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최대치에 그렇게 조롱을 담아서 하는 공격은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예를 들면 저희 보좌진들을 지금 텔방에서 다 추방하고 페이스북에 반욕설을 담아서 비난하고 그런 대신에 좀 차분히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한 차분하고 겸손하게 당원들께 설명을 올릴 거고요. 조금만 더 붙이겠습니다. 예.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으로 그리고 또 통합진보당에서 정의당으로 우리 진보 진영의 만남과 헤어짐은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주류는 비주류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지만 지도부는 그러지 않았고 사실 이별과 분리를 차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도 호들갑 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원기 부대변님이 사실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SNS에도 당적을 유지하는 것에 좀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는 것 자체가 다 견광부회입니다. 예. 설문조사에서 4분의 1 나온 거는
새로운 당이 그러니까 정의당과 금태섭 신당이 통합하는 걸 찬성하는 4분의 1이 아니고 선거연합 정당이잖아요. 선거연합 정당은 뭐냐면 정의당은 그대로 두고 예. 선거 때 연합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류호정 의원님이 하고 있는 행보는 통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4분의 1 설문조사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일단 안 맞고 두 번째는 이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저희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데 이 선언을 합니다. 국민의힘으로 가겠다고. 그런데 당적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직도 그대로 두면서 예. 정의당에서 아니 민주당에서 민주당원들 설득하면서 뭐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개입한다? 윤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정치윤리에도 안 맞고 직업윤리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신당을 하겠다면 신당을 위한 활동이니까 당연히 정의당의 당적과 정의당의 비례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직업윤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 류호정 의원님께서 지금 의원직을 갖고 있는 건 류호정 의원이랑 후보한테 표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정의당의 정당 투표를 통해서 지금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의당에서 활동할 수 없고 앞으로 활동하지 않을 만큼 정의당적은 내려놓고 그다음에 당원들을 설득하는 게 좀 앞뒤가 맞는 행동이다. 의원님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관성대로 선거연합 신당으로 가느냐, 조금 다른 정도의 신당으로 가느냐, 그것만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저는 아직 비주류이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욕 먹는 거는 이제 각오를 했기 때문에 듣겠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징계까지 가서 당에서 뭐 최악의 경우 뭐 제명이 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명은 아마 안 할 겁니다. 제명을 시키면 아마 의원직이 유지된 상태로 당적을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네. 보통의 기성 정당에서는 뭐 그렇게 어떤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사실은 제명시켜 버리면은 의원직 들고 활동할 수가 없어요. 예. 활동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의당에도 안 좋고 신당에도 아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테니 탈당하라 하는 거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얘기 조금만 접고 그러면 새로운 선택에 대해서 류 의원님 좀 여쭤볼게요. 금태섭 전 의원과 힘을 합치셨고 공교롭게 오늘 또 금 의원께서 요 다음 코너로 나오시는데 어쨌든 첫 어젠다가 병역의 남녀 평등이었습니다. 병역의 남녀 평등. 이게 지금 정당이나 정파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건 새로운 선택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맥락으로 이게 1호로 내놓은 어젠다가 될 수 있는 건지요? 예, 징병제가 너무 이렇게 뜨거운 이슈다 보니 예. 묻혀버렸는데요. 사실 그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정치 집단이라면 네. 가사에서의 성평등처럼 병력에서의 성평등 역시 논제로 꺼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성 징병제와 동시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평범한 주제여서 그런지 그 부분을 조금 묻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기반 위에 여성 징병이 있을 수는 있어도 여성 징병 자체가 성평등은 절대 아니다라고 저도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정치권이 싸움만 하느라 정말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예. 2035년이 되면 인구 위기로 인해 인구가 급감함으로 인해서 병력 자원에도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 12년 뒤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낳고 길러도 그 문제는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 개인은 모병제주의자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남성 징병제든 여성 징병제든 성역 없이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김용태 의원은 또 장교 출신이시고 하시니까 이 병역의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그 우리 헌법 39조 예. 1항에 따르면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역의 그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 복무를 이제 의무로 볼 것이냐 자발적 참여를 볼 것이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무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대상자는 적합한 자에 대한 기준이 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는 자발적 참여를 보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녀에 대한 개념까지 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는 이건 모병제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민주당은 좀 마음이 급한지가 궁금해요. 뭐냐면 장제원 의원의 지금 불출마 선언에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뭐 여권 인사들이 험지 출마 선언도 했고 물론 오늘 민주당에서 초선 의원분들이 불출마 선언도 하셨지만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혁신 경쟁에서 좀 허를 찔린 거 아니냐. 민주당이 조금 마음이 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별로 마음이 안 급해 보이는데요. 저는. 네네. 혁신 경쟁이야 뭐 선거 때 되면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선거 때가 아니라 평소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지금 민주당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여기도 보면은 민주당 이슈가 별로 없잖아요. 의제나 뭐 어젠더나 지금 뭐 인적 쇄신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의 차원에서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러면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세요? 정신 못 차려서가 아닐까. 예, 그거를 조금 더 순화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민주당이 예. 대선 지고 지선 졌거든요. 대선 지고 지선 진 것은 민심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를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한 번도 평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대선 백서 자체가 없어요, 지금. 예, 예. 우리가 왜 졌는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하던 대로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얼마 전에 그 현수막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게 민주당 대선 기조였거든요. 그게 된 이유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반사 이익만 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한가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 탓을 하자면 다 대통령 탓입니다. 류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가요. 아까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 새해에 신당 창당하는 걸 공식화했습니다. 예라고 대답을 했고 또 욕심대로라면 총선의 제1야당까지 생각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뭐 본인이 공식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향후의 총선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하영기 님께서 이제 얘기하신 정신 못 차렸다 해서 정신을 좀 차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못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었는데 소위 이제 정신 차린 제3지대가 꽤 규모 있게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신 차리고 잘 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사실 그렇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제3지대의 어떤 효능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경쟁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시민들이 저는 무한 경쟁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3지대로 얼른 나오셔서 정치의 복원에 대해서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3지대도 제가 봤을 때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고 양당이 미움받으니까 양당 선택 못하게 하는 사람 다 우리 와라 하는 그냥 반윤 반명 플러스 반윤 반명 이게 하나 더 생기는 거라서 특별히 무슨 노선을 얘기한다든가 지향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성 정치권과 다른 어떤 원칙 지키는 모습도 안 보여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희 세 번째 권력이 성장 국가에서 성숙 사회로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또 절제와 공존이라는 어떤 민주주의자들의 태도를 갖고 일하겠다. 그리고 하면서 이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실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선택에 대한 얘기는 금태섭 의원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김용태 의원님께는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세 분께도 공유 여쭤봐도 되고요. 선거구 획정도 지금 못하고 총선이 시작된 판입니다. 이 문제 아닙니까? 문제죠. 저도 이제 내년 총선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이 이제 포천시 가평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이제 연천군이 합구가 될 수 있다라는 선관위 이제 안이 나왔습니다. 원외 신인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연천군이 합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천군 가서 선거운동 하는 것 자체가 또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획정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원외 정치인들에겐 굉장히 좀 불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국회가 결국에 자기의 임무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한 것을 고스란히 원외 정치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혁신구역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